저도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21번 같은 문제를 제일 어려워했었습니다. 근데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저기에서 비유를 항상 의미하는 바는 비유하는 거. 저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함축적인 의미가 결국 이 지문에서 무엇을 대신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구문 분석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봅시다. Push animal senses into Aristotelian buckets가 의미하는 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에 집어넣는 것이래. 그럼 양동이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 감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양동이에 집어넣을 수 있니 얘들아? 없지. 그럼 양동이가 비유를 하는 거를 찾아야 돼. 자. 생각해 보세요. seemingly, see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지 보이기에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생각해 보래요. 이 질문이 뭔가요? 얼마나 많은 감각들이 있나요? 하고 약 237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썼습니다. 무엇을 썼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가 뭐라고 말을 했다고 했지? 5가지의 감각이 있대요. 누구한테?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인간, 동물 모두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말하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리고 촉각 이런 5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감이죠, 그죠? 이 오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however, 하지만이라고 하는 역점의 의미 나오면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랑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5개의 감각이 있다라고 했지만 누구에 따르자면 철학자인 피오나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여기에는 그것을 의심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5개의 감각이 있는 거에 동의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피오나는 그러면 5개의 감각이 일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에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놓쳤어.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5개의 감각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인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놓쳤대. 그 몇 가지를 세미콜론의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너의 어떤 신체의 인지가 어떤 인지, 이제 만지는 것, 촉각과는 다른 신체에 대한 인지를 일단 놓쳤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놓쳤다. 1번 이제 촉각과 다른 신체 인지를 놓치. 빠뜨렸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and 2번째로는 자, 둘 다 보스 A&B니까 만지는 것 그리고 시각 이 둘 다에 있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균형 감각을 놓쳤다라고 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감각을 얘는 놓쳤어. 그럼 만약에 이 2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게 2가지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인간한테는 몇 가지의 감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7개의 감각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물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Even harder to categorize. 이 분류를 범주화하기에 훨씬 더 어려운 감각들을 갖고 있대. 플러스 동물은 이제 그 범주화하기 어려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범주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카테고리에 나눈다는 거잖아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개의 카테고리로 감각을 나눴어? 5개의 감각으로 나눴어.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나누기 힘든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동물이
갖고 있는 실제 감각은 5개야, 5개 이상이야. 5개 이상이 될 거야. 더 많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척추동물은요 다른 감각 체계를 갖고 있대요. 냄새를 감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른 감각 체계 하나 더 추가되는 거, 그리고 몇몇 뱀들은요 이 체온을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고 합니다. 열을 감지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속하지 않지, 그지? 열감지라고 하는 게 만졌을 때 눈치를 채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여기 하는 것처럼 열감지 카메라로 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시각에도 속하지 않을 거고 사실은 촉각에도 속하지 않을 거고 추가적인 감각이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 한 이쯤 읽었을 때 님들은 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에다가 이 동물의 감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감각을 뭐 하는 것, 양동이라고 하는 그 5개의 감각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5가지 감각 자체가 나누는 것, 이 범주화한 것이고, 이 범주화가 결국에는 저기에서는 양동이로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러한 예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을? 배 이하의 내용들을. 감각들은요 명확하게 나눠질 수 없어요. 특정한 종류의 한정된 숫자로, 특정한 종류의 한정된 숫자, 누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지? 맞니? 그럼 이걸로 넣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으니 다시 한 번 더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맥펄슨이라고 하는 저 피오나라고 하는 사람은 썼어. 이 감각에다가 동물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 양동이에 넣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러니까 5개의 그 범주로 구분하는 것 대신에 we should study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For what they are. 이 what they are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인 그 자체로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5개니 6개니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봐라라고 하는 거니 저 의미하는 바는 뭔가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뜻이지. 거기에서 바로 답이 나왔죠. sort, 분류하다. 무엇으로? 고정된 범주 안으로.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양동이를 대신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번 보기는요. 실제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를 해야 한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봐라. 그래서 더 뚜렷하게 나누라.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모든 감각들을 나누는 전통 방식에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오나의 의견이었지, 그지? 근데 여기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 양동이에 넣는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기 때문에 정반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4번은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온 감각에 대한 교훈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뭐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 넣으려고 하는 것까지가 이제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스테드까지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진짜 감각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동물들을 분석해야 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내용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결국은 저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밑줄을 그어놨을까?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혀 지금 관계없는 양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감각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양동이가 숨은 속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 그거를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엔 몇 번 보냐면 29번 어법으로 가보자 얘들아. 병렬인 거는 눈치를 챘어?
보기를 봤을 때 보기가 뭐를 뜻하는 건지 바로 간파가 돼야 돼. 이걸 출제자는 여기다가 왜 밑줄을 그어놨을까?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뭐를 노린 걸까 얘들아? 관계대명사겠지.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등등등.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면 만약에 여기가 선포관의 자리인지 그냥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일 거고, 접속사일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절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아이고 힘들어. 이 이제 그 얼마나 중요한지 가주어 나왔고요. 어려울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어려울 거야? 엉아들?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한 건지를 이제 그 무슨 뜻깊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술하는 건 어려울 거래요. 어떤 것 이런 충족감과 어떤 이제 힘의 어떤 이제 감각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오는 work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 요거는 관계대명사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봤을 때 여기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주어가 빠져 있다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 대신 쓰이기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 그지? work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2번에서는 아마 to count 앞에 보고 and 보고 눈치를 깠을 거야.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님들이 딱 봤을 때 제일 근처에 에너자이징, 세리스바인 있으니까 여기도 카운팅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ing, ing 세 개를 병렬로 묶어줬다면 얘들아 세 개를 우리가 쭉 이어줄 때는 A, and, B, and C를 쓰지? A, B, and C 쓰지, 그치? 근데 여기 보시면 energizing and satisfying이 있는 거야. 그 말은 즉 이 ing는 요 두 개가 묶이는 걸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는 다른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 문장을 보시면 도즈 해놓고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 그들의 일에서 어떤 더 뜻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차려요. 그들의 날이, 그들의 하루하루가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요. 하고 문장이 아예 끝났어. and 앞에서 완전한 문장 SVOOC로 끝났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새로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근데 그 중에 새로운 완전한 문장의 주어가 사람이라면 여기 앞에 나왔던 그런 그 일에서 뜻깊은 일을 찾는 사람이라면 주어는 생략이 가능하지. 결국은 여기에서 병렬을 이뤄야 하는 것은 요 투부정사 중동사가 아닌 무엇이 돼야 되겠어? find에 대한 두 번째 동사인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하루가 훨씬 더 활력이 넘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일을 무엇으로써 그들의 가장 큰 어떤 기쁨 그리고 자부심의 원천으로서 센다,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쌤 솔직히 저는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이거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쌤이 말해줬던 energizing and satisfying 병렬 끝났어. 이것만 알아차려도 그 말은 and에서 to count랑 다른 앞에 있는 얘가 맞는 답이라면 이 앞쪽에서 투부정사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이 앞쪽 문장에 투부정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일단은 뭐 하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틀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나 투부정사의 병렬이니까는 앞쪽에서 투부정사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라고 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다음 3번은 여기에서 show인데 대놓고는 요거 앞에 꾸며주는 분사지, 그지? 보여주는 연구였을 거고 4번은 R 밑줄 쳐놨어. 왜?
수일치 때문에 여기 나오는 주어 도즈지 그지? 도즈 해서 사람 도즈는 people who를 줄여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복수 동사 오는 거 맞고요. 다음에 5번은요.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에 숨겨진 이때 이 ing의 밑줄을 그어놓는 이유는 finding 자리니 found 자리니 이런 것들 항상 pp 자리냐 ing 자리냐 물어보는데 이때에는 숨겨진 주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그 분사 구문에서 숨겨진 주어는 누구라고 그랬어? 주어가 왜 숨겨졌다 그랬어? 주절의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주절의 주어 뭔데요? 리서처 연구원이죠. 맞지? 연구한 사람이지. 사람이 발견했어. 어떤 내용을 이 대비하의 내용을 능동관계, 수동관계, 능동관계, 능동이기 때문에 ing 온 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법은 하다 보면은 답이 이제 그 딱 보기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문장에 어디를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얼추 감이 잡혀. 근데 그 감을 잡으려면 어법 문제는 솔직히 쌤이 봤을 때 한 2000문제는 풀어봐야 돼. 그리고 틀린 거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해서 틀리는지 틀린 문제들을 꼭 독해는 솔직히 오답노트를 그렇게 막 쓸 필요는 없거든. 그 지문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어법은요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고2 때부터는 오답노트를 빠짐없이 썼던 것 같아요. 다음 30번 한번 볼까? 30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도 항상 이거는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얘는 내용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그럼 정확한 해석이 필수라는 거겠지? 그리고 내용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일단 보시면 속도, 어떤 속도? 한 사람이 이동을 하는 속도의 비율. 속도의 비율 이런 말 몰라도 돼. 속도가 중요한 거야. 이동을 하는 속도는요. 결정을 한대요. 이 능력을 결정을 한대. 뭐 하는 능력? 환경에서 디테일, 세부적인 내용들,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을 한대. 아, 이동 속도는 어떤 세부사항 처리 결정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진화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면에서 인간의 감각은 적응되어 있어. 맞춰져 있어. 어디에?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져 있대. 인간의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져 있다. 속도에 처리하는 거를 결정하고 한다는 거니까 속도랑 관련이 있는 거 맞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속도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걷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이런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뭔 말인데? 우리가 걷는 요거랑 이 속도랑 평소에 걷는 속도랑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능력이랑 연관이 있다고요. 이런 환경에서의 세부사항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은 따라서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걷는 속도에 맞춰져 있다라고 이미 앞문장에서 말했잖아. 그지? 그럼 이 뒤에는 앞문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걷는 속도랑 같은 내용이 나와야 맞춰집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게 되겠지? 뒤에 보시면 약 시속 한 5마일 정도의 속도의 움직임에 이상적으로 잘 맞춰져 있대요. 걷는 속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 세부사항 처리의 결정에 되게 이제 크게 기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걷는 속도의 처리 능력이 맞춰져 있대.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걷는 속도랑 같은 속도에서는 이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이겠지, 그지? 이런 속도에 있을 때는 뭔가 세부사항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정도로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다음, 그리고 나서
fastest users of the street이라고 하는 우리 걷는 속도랑 같은 맥락이야, 반대 맥락이야? 반대 맥락 나왔어. 걷는 거랑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 가장 빠른 사람이래. 그러면 처리 능력에서 같겠니, 다르겠니, 얘들아? 달라지겠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자동차 운전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have, 가지게 됩니다. much more limited ability. 얘들아, 우리가 걷는 속도의 세부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맞춰져 있는데 걷는 속도가 아닌 운전하는 속도로 내가 이동을 한다면 세부사항을 잘 처리할까, 처리하지 못할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요, 그냥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걸 좀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때는 나무에 어떤 흉터가 있는지, 나무에 매미는 몇 마리나 붙어 있는지 뭐 좀 꽤나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과 능력이 있겠지, 그지? 근데 내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그 나무에 흉터 몇 개 있는지, 나무에 매미 몇 마리 붙어 있는지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다는 거야. 세부사항 처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훨씬 더 한정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세부사항 처리 능력이 어떻게 돼? 세부사항 처리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왜? 속도가 다르니까. 속도 너무 빨라지니까. 그리고 그 말을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짝대기가 나오게 되면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운전자는요, 단순히 가지게 됩니다. 어떤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진대요. 충분한 능력을 가진대요. 뭐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의 세부사항을 감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대. 얘들아, 빨리 지나가는데 세부사항들 감상할 시간이 많겠어, 적겠어? 많을까, 적을까? 적을 수밖에 없지. 내가 후다닥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세부사항을, 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세부사항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으니 능력과 여기서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충분한 거야? 적은 거야? 적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enough라고 하는 단어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능력,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더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거의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리틀의 맥락성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반대의 예도 한 번 더 듭니다. 반면에 보행자들이 이동을 할 때는요, 훨씬 더 느리죠. 반대입니다. 보행자들은 느려. 그래서 환경적인 세부사항을 감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충분한 이제 그런 감상들을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디테일을 감상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지, 그지? 걸어다니니까 내 속도에 맞으니까 인간의 평상시의 이동 속도랑 같으니까요. 그리고 중간 사이가 나옵니다. 이 중간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 joggers, 조깅하는 사람들, bi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요, for somewhere in between these polar opposite. polar 하면 양극성이지, 극성이지, 그지? 이 극과 극 사이에 어딘가에 껴있다. 극과 극 사이 어딘가에 여기에 껴있어. 조깅, 자전거. 그래서 이들은 이 보행자들보다는 빨라. 보행자들보다는 얘가 더 빨라. 부등호. 그 다음에 their rate of speed is ordinarily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typical motorist. 이 자동차 운전자들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더 느려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더 느리니까요. 맞나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석을 정확하게 일단 하는 게 받쳐져야 됐고, 그 다음에 도식화를 하게 되면은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었어. 그래서 도식화 하는 거 평소에 쌤이 맨날 수업 시간에 해주잖아요. 그거 그 과제 하면서도 그러니까 쌤 거를 보는 것도 괜찮은데 가끔씩은 내가 좀 읽으면서 좀 재미있었던 지문이 정말 한 1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겠지만 이거는 뭔가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본인만의 단어들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2번. 얘들아 괜찮니? 오늘 너무 좌절한 거 아니야? 32번 맞추신 분? 아이고 한 명밖에 없나요? 32번은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좀 그 해석을 이제 좀 까다롭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no를 앞에 붙여놓고는 이제 no respectable boss would say라고 했는데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그러면 말을 할 거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힘들었고, 자, 존경받는 보스는 일단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안 써놓고 여기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가졌는지 보자고요.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my staff from speaking up. 나는 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뭔가를 목소리를 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을 누를 거래요. discourage 하면은 장려한다의 반대말이죠. 낙담시키는 것을 중요한 핵심으로 만든대. 그러면 너 의견 내지 마. 의견 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맞지? 의견 그리고 I maintain a culture. 문화를 유지할 거래. 어떤 문화? 막아버리는 문화. 이런 반대하는 관점들이 퍼지는 것을 막는 문화를 유지한대요.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 퍼지지 마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반대 의견은 퍼뜨리기 X. 자, 의견 내지 마. 그리고 반대 의견 퍼뜨리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할 거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생각하시면요. 의견 내지 마와 반대 의견 퍼뜨리지 마라고 하는 건 둘 다 긍정적 내용이야? 부정적 내용이야? 부정적 내용인데 이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으니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긍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뒤에는요. 그 오히려 대부분의 보스들은요. 말할 거예요. They are pro-decent. 찬성합니다. 반대. 이 말을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는 무엇이다? 반대를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이제 쟁점이었던 것 같아. 반대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거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사장님한테 회의에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거기에 있어서 직원이 말을 하죠. 사장님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냈어. 근데 그거를 의견 내지 마. 야, 입 다물어. 그 다음에 그런 말 퍼뜨리지 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말해봐 이런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지, 그치? 맞니? 항상 저는 그래서 이런 글들 읽을 때 되게 사소한 어떤 상황극처럼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해가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발견이 되어 일련의 대화에서요. 어떤 대화? 여기 쭉 사실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의 경제 섹션의 경제 부분을 이제 주관적으로 인쇄되는 대화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뭔가 담화라든지 기고글 이런 거였겠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다루어지는
리더들은요, 그들의 경영 기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할 것을 주장을 한다. 더 어린 부하 직원들, 더 아래의 부하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반대에 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반대 좋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거 할 것을 장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은 찬성하고 내 말 따라 이런 이야기겠어? 아니면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를 장려하겠어? 반대랑 반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이 보트 피틀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말을 하였듯 I want us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이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을 듣기를 바래.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라. 여기가 이미 반대라고 하는 내용을 안다면 답 찾는 것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뒤에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자의 말을 듣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것을 말할 의도일지도 몰라. Why we can do something?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 할 수 없는지, 이것이 결국은 반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건 결국은 but if you listen hard, 네가 더 열심히 듣는다면 what they're really telling you, 이게 아까 그 사람이 말했던 건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로 네가 말하는 것은 what you must do to get something done, 무언가를 하기 위해 진짜로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님, 회사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즉 이런 어떤 사장님께서 목표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기를 보자고요. 보기에서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시면 1번 unconditional loyalty, 무슨 뜻인데? 무조건적인 충성. 충성은 찬성 입장이야, 반대 입장이야? 찬성 입장이야. 완전 반대되는데요. 다음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 3번 내면의 대항, 내면의 반란. 내면이라고 하는 건 어디일까? 여기서 말하는 회사 속 같은 것들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반항이라고 하는 거니까는 결국은 반대 개념이 된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요, 경쟁적인 환경. 누가 더 좋은 결과 내나 지금 경쟁하라 이런 말 전혀 없었고, outstanding performance, 뛰어난 성과. 결과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니었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식화 해놓으면은 참 쉬운 내용들인데 그냥 무턱대고 읽다 보면은 답은 안 나오고 나는 이미 해석은 다 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니 얘들아? 한글로 해석을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은 그냥 단어를 읽은 것이지 이해를 한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한글로 된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 한글은 소리를 내서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뭔지를 이해 못한 거랑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거 도식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었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국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국어랑은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됐나요? 졸기만 하고 진짜 지게 한 거 아니야!